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반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가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문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9%로 조사됐는데요.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종합하면 문 씨는 음주 후 자신의 캐스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며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 다시 가게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문 씨가 이번 주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지만 이날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봐주기식 수사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자칫 사건이 정쟁으로 번질까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과 방탄소년단 슈가 등 유명인 사례에 비춰 조만간 소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으며 여기에 이날 경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다혜의 소환 조사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절차대로 이전까지 해왔던 기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김호중은 첫 경찰 조사 후 11일 만에, 슈가는 적발된 지 1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전례에 비춰 이번 주 중 문 씨의 소환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쟁점이 많지 않은 데다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조사 일정을 마냥 늦추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문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김 씨와 슈가처럼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환 조사 일정이 비공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석 과정에서 경찰서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 씨가 출석하게 될 용산서는 정문 말고는 다른 출입구가 없는 구조죠.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문 씨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문 씨의 경우 슈가와 달리 스쿠터가 아닌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도 냈기 때문에 슈가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씨에게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혐의는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다혜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개된 문다혜의 모습이 다만 음주로 인한 만취 모습이 아닌 다른 약물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문 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 54분경 문 씨는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문 씨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 30분경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에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주변 가게 직원에 따르면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의 의지에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근처 요리주점에서 2시간가량을 또 머물렀는데요. 이미 해당 요리주점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죠.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잔뜩 취한 문 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2시 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발치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문 씨를 쫓아냈는데요.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 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 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사불성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 38분쯤 들어갔고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그곳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지만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점 주인에 따르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문 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문 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CCTV 영상에서 문 씨는 오전 2시 5분경 주점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문 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문이 끝내 열리지 않자 다시 가게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오전 2시 20분경 차량이 주차돼 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고 이후 문 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실에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문 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 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죠.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문 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 씨와 동석했던 남성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날 문다혜와 동행했던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처음 만난 사람과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7시간이 넘도록 술을 마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 있는 그녀를 놔두고 먼저 자리를 떴다는 것이 알려지자 오랜 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불가피하게 먼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억측일 수 있습니다. 문다혜의 동행자 즉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차 자리까지 함께했던 일행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까지 취한 상태였는데 왜 대리운전으로 귀가시키지 않았을까요? 일행이 만취했다면 보통의 관계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시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과거 문 씨의 남자친구가 아티스트이며 외도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함께 동행한 남자의 정체에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자신의 차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인데 동행했던 남성이 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발언에 그대로 반대되는 행보를 벌인 문다혜인데요. 과연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